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연일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8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일본이 G20에서 약속한 자유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규제에 나선 세계 소재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치 국면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1일까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일본 사회의 반한 감정이 큰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이를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일본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규제는 장기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국이 역사와 사법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면서 양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중일 간 FTA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찰자망도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등 무역을 강조한 공동선언을 한 지 이틀도 안 돼 한국의 반도체 제재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미중 무역 전쟁을 가열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변했다. 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 불만이 있는 국가에 대해 반도체부터 제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공격은 서로 손해를 보겠지만 일본의 손해가 한국보다 적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그런 제재의 효과가 클수록 나중에 비참하게 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15도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뜻밖의 일본도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폭주 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로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배터리, 수소차 소재 등 화학, 첨단 분야까지 조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우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정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화학, 첨단 소재 등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심사를 한다.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떠나 수출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을 비췄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추측성 발언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결국 화학, 첨단 소재 분야 등을 건드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소재, 자율차 기술 등을 때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의존도 낮고 대체제도 있지만 기술 국산화 시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에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하고 있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에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들 한국 기업은 일부 원료를 일본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는 그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 7일 보고서에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고 대체재 역시 많다고 밝혔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다. 해당 소재는 대체로 일본 의존도가 낮고 대체할 공급선이 많다. 우선 양극재 분야에선 일본의 주요 기업으론 스미토모 니치야가 있다. LG화학이 니치야의 NCM 양극재를 쓰고 있지만 최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LG화학 내재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SNE 리서치는 에코프로 BM, LF, 포스코케미칼 등 한국 양극재 기업의 기술력과 공급력이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음극재는 일본의 미쓰비시, 히타치 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의 BTR, 샨샨 등 음극재 업체에서 수급이 가능하고 국내 포스코케미칼도 생산 중이다. 전핵도 미쓰비시, 센트럴글라스, 우베 등 주요 일본 기업이 있지만 의존도가 높지 않다. 국내 업체 엔캠이 이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공급 중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도 많은 상황이다. 분리막 역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 우베가 있지만 국내에선 SK이노베이션, 중국에선 상하이에너지, 시니어 등의 공급량이 상당해 일본 의존도가 낮다. 다만 4대 핵심 소재 이외 소재인 6의 PVDF 바인더와 수계 SBR 바인더의 일본 의존도는 높다. 알루미늄 파우치에 대해서도 SNE 리서치는 일본 업체 DNP와 쇼와덴코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에 이어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도 일본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탱크를 공급 중인 일진복합 소재는 일본 도레이의 탄소 섬유 원사를 쓰고 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추가 제재가 있어도 탄소 섬유 원사를 일본 도레이가 아닌 도레이 미국, 도레이 프랑스 등에서 받을 수 있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섬유 분야에선 탈일본, 국산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최초로 개발, 독자 생산 중인 효성은 최근 현대차에 공급하기 위한 탄소 섬유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효성 관계자는 탄소 섬유 공급을 위한 품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연구 개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곧바로 인증과 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수의 기초원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언제든 이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옥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